잘 가던 방산주가 오늘 비상이 걸렸는데요. 유럽 노이즈가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 어떤 전략 수정 필요할까요? 네, 제가 그 방산과 4월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잡아서 오후 좀 일찍 보냈거든요. 원고를 좀 보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장 끝나고 나서 좀 있다가 보니까 또 느닷없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뭐 사상 최대 규모의 유증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목적이 뚜렷하니까 뭐 그것도 막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타이밍이 방사에 조정받을 타이밍이고 그리고 또 사업을 확장을 위해서 항상 또 개인 손에 또 돈에 손을 벌린다는 게 아쉬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산과 4월이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캐나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캐나다가 기존 미국의 F-35 구매를 미루고 유럽산 무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최근 미국의 관세 공격,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성 발언, 캐나다 국민들이 분노가 지금 뭐 엄청나게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그들 무기를 사주겠습니까? 그리고 무기와 국방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그런 단일 국가의 의존도가 너무 커져도 문제가 되는 거죠. 해서 그게 언제든 분배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캐나다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국방 관련해서 이제 최근 분위기가 힘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 맞죠? 그걸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각국, 특히 유럽 나토 국가들은 이 국방비를 높이고 있고 함께 군비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우리 K9 자주포, K2 탱크, 뭐 KF-50 등의 어떤 F-50 등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거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 걸 쓰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그 무기가 자국에서 만드는 것과 다른 곳에서 조달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이후에 너무 급했습니다. 당장 뭐 군비를 증강해야 되는데, 러시아 때문에.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영내에서 그 무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공장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당장 찍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주문을 해도 몇 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가성비 좋은 무기를 우리는 또 신속 배달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각광을 받았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약간 변하는 게 뭐냐면 최근 글로벌 방산 강국 중에 하나인 프랑스가 꾸준히 약간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들 무기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EU는 EU 무기 쓰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약간 얘기 많이 나왔던 얼마 전 EU 집행위원장이 이 데비텟의 2030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그런 위협이 생길 수가 있죠. 미국이 나토에서 빠질 수도 있고 러시아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년 내 재무장을 완료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계획에는 영내 무기뿐만 아니라 제3국의 무기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소 그 조건이 까다롭더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 계획에는 영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또 중요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마냥 우리에게 호재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휴전 협상 계속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완전 배제됐는데 어쨌든 지금 과정이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휴전, 정전, 종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요걸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만약에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은 막 싸우고 있으니까 막 마음이 급한데 전쟁이 휴전이나 정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럽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속 배달이 최대 강점인 한국 무기보다도 그네들 무기, 영내 무기로 천천히 채우려고 하는 국가가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이 오늘 그 최근 방산주의 어떤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 중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이 시간에 외국인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연속 4거래일째 우리 코스피 쪽 스매수를 이어오고 있고 오늘도 우리 시장을 보면 외국인의 매매를 완전히 갈라놔 버렸죠. 그러니까 코스피 대 코스닥 그리고 바로 오늘 방산과 관련된 낙폭 과대주 대 고밸류주 이게 완전히 갈렸던 겁니다. 외국인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외국인이 돌을 던진 거예요. 어제 그 우리 이 코너 끝나고 나서 공방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삼성전자, 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이런 대형주가 움직이면
다른 섹터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체크하자 그랬는데 그게 하필 오늘 나와버린 거예요. 완전 나머지는 쌓였지 않습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시장의 어떤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 그 순환매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또 내일 갑자기 또 코스닥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슈가 좀 있죠.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순환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아예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인이 오늘도 엄청나게 샀는데 이게 과연 트렌드로 붙을 것인가 아니면은 잠깐의 현상일까?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많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다 엎어버리고 저리 또 가야 되나? 매일 바뀌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정답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저는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주제가 각자 도생이죠. 각자 알아서 살아간다. 코스피 대형주든 코스닥 중소형주든 공매도가 두렵지 않을 정도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내게. 그리고 무리한 밸류가 아니다 그러면 너무 가볍게 움직이지 말자. 왜냐하면 좋은 종목은 어차피 또 시세는 돌아옵니다. 하루하루 시세 보고 이쪽 따라갔다가 또 저쪽 따라갔다면 답이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4월 공매도 앞두고 있고 실적 시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펀더멘탈이 멀쩡한지 그리고 밸류가 좀 무리하지 않은지 이 두 개만 체크하고 문제 없으면 크든 작든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얼마 전에 현대 로템 관련 자료를 올려놨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런 방산주 전략 한번 세우시고 사실 그것보다도 사실 오늘 상당히 시장이 어지러웠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늦은 밤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가 김우식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덕분에 늘 감사의 말씀드리고 늦은 밤에 어지러운 현재 시장 정리한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